오늘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추가 확진자 수가 20명을 넘은 가운데 4명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양군 현북면에 스마트 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되는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릉항 요트마리나 시설을 놓고 불법 위법 사항이 적발되고 운영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강릉시가 직접 계류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군수 직함으로 어르신 임의용권을 발급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이틀 연속 한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강원도에서 오늘 다시 2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춘천 확진자는 8명으로 4명은 기존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으며 1명은 해외 입국자, 나머지 3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홍천에서는 중학생 1명이 확진돼 같은 층을 사용한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양구에서는 백신을 맞은 70대가 수도권 자녀와 접촉한 뒤 확진됐습니다. 또 원주에서 10명, 강릉과 양양에서는 외지 거주자가 1명씩 확진됐습니다. 오늘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4명은 지난달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가 또 확인된 건데 모두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확진된 사례가 하루 동안 4건이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인 춘천과 원주, 양구 확진자는 지난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인 강릉 확진자도 지난달 말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에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확진된 환자는 지난 18일을 시작으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17명 가운데 10명은 아스트라제네카를, 7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백신을 맞고 나서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2주가 지나야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17명 모두 항체 형성 전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가 많진 않지만 백신 접종 감염자들은 대부분 경증이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접종하신 분들의 확진자들 대상으로 보면은 이 상태가 무증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염려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른바 돌파 감염인데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9건이 발생했고 강원도에서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2차례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2주가 지나서라도 다중이 모이는 실내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좀 착용을. 방역당국은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며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개인 방역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군 현북면 일원에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진행하고 빠르면 연내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강원도와 양양군, 동원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출범했고 정부의 4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에도 선정됐습니다. 양양은 배후 농공단지로 2천억 원이 투자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장과 연구개발센터, 임시 가공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양식업과 수산물 기초가공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폐수는 미발생하는 업종입니다. 혹여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략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단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이나 교통 영향 등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측되는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해안가 지대가 낮고 배수가 잘 되지 않아 태풍,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여름쯤에 공수가 난다든가 할 때 이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완공이 돼서 배수관로라든가 모든 시설이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배수 계획을 세우고 방수로와 펌프장 등을 확충하면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후에는 성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속으로 오히려 더 잘 스며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홍수량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서 사업 계획안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 등은 오는 28일까지 군청과 면사무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 전체가 국유지, 군유지이고 진입도로 일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 보상 등은 비교적 순조로울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서는 대서양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11월까지 수립하고 통합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과 함께 설계도 진행해 통합 심의위원회를 열고 빠르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2년여 전 강릉항 요트마리나에서 불법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 최근 검찰이 운영업체와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요트 선주들은 이런 불법뿐 아니라 마리나 운영 서비스가 미흡해 요트레저 활성화에 저해가 된다며 강릉시가 직접 계류장을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강릉항에 있는 요트 계류장 부대 시설 건물입니다. 지난 2019년 소방서의 특별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지적됐는데 강릉시가 확인해 봤더니 불법 용도 변경에다 숙박시설로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업체와 대표를 건축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강릉항의 요트 계류 시설과 클럽하우스는 2011년 민간업체가 조성했습니다. 요트 선주들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곳 계류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트 계류장 이용객들은 민간업체가 클럽하우스의 마리나 건물 운영에만 관심이 있고 본연의 계류장 운영은 소홀하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서비스 문제가 이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있던 배들도 떠나가고 요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해야지. 30척 이상을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은 절반 이상 비어 있습니다. 요트 계류 공간을 확장까지 한 양양 수산항의 상황과는 딴판입니다. 요트 레저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강릉시도 지경 요구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설물 노후거나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지적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시설물을 우리가 좀 받으면 이간을 받았을 때 요금을 강의 시민에 대해서는 좀 할인 포유에도 있고. 강릉시는 요트 계류장만이라도 지경하는 방안을 민간 운영업체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 설문조사에서 직원들 가운데 75%가 인사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년간의 원주시 인사명령을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부서가 인사에서 혜택을 받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공무원으로 입사해 경무부서만 돌다가 5년 만에 이직한 A씨는 원주시에 이른바 회전문 인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호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선호부서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피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기피부서만 가기 때문에 선호부서에만 근무하는 1000국의 회전문은 실제 할까? 그리고 누가 그 안에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의 원주시 정기 인사 7,000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원주시 노조가 지난 2019년에 조사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는 각각 20곳, 선호부서 중에서도 핵심은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입니다. 이른바 핵심 3부서 중 한 곳이라도 가봤던 직원을 A그룹, 그렇지 않은 직원을 B그룹으로 나누면 선호부서만 다닐 확률은 두 그룹 간에 무려 3배나 차이가 납니다. 더 확실하게 꽃길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시의회 의장의 비서를 하거나 총무과의 인사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한 차례 정도 기피부서를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길에 올라서면 승진까지의 기간이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총무과 인사 담당자들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통상 5년, 시청 공무원 평균 9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선호부서는 다음 근무지로 기피부서에 갈 확률도 낮습니다. 선호부서 3개과의 다음 근무지가 기피부서가 될 확률은 10% 안팎인데 기피부서에서 또다시 기피부서로 가는 확률은 30%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이렇듯 특정 과의 소위 꽃길이 보장되는 건 이 부서들이 각국의 인사나 직원 평가를 총괄하는 이른바 주무부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서들은 대체로 시민들과 실제로 만나는 곳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 정작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직원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 그 결과 선호부서나 이른바 꽃길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아니면 외부 인사들의 그런 개입 등으로 인해서 간다는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민들과 교감하는 현장 직원들이 좋은 인사평가를 받지 못해 의욕이 떨어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군 간부가 상근 예비역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는 23사단 군 간부가 어제 오후 상근 예비역에게 청소를 지시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제보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군부대는 피해 장병과 가족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군 간부와 장병을 분리 조치한 후 군사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올해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목욕 및 임의용 서비스 이용권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선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선군의 목욕 및 임의용 서비스 이용권은 조례에 근거해 지급됐지만 표창과 포상 외에 증명을 쓸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이용권에 증명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울주군 등 몇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이용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처리 지침을 받아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이용권 배부를 중단했고 앞으로 직명이 아닌 단체명으로 된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지속가능한 미래과학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합니다. 미래과학도시 핵심 분야는 액화수소산업 육성과 가상 쇼핑몰 구축, 가상 체험관광 개발과 연구시설 유치 등입니다. 액화수소산업 육성은 수소 연구개발 특화도시 선정에 힘쓰고 석탄을 활용한 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상현실인 VR과 확장현실인 XR을 활용해 가상체험관광과 쇼핑몰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를 시작으로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와 액화수소 부품 기자재 안전인증센터 등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에서 채집한 참진드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했다며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4, 5월 채집한 참진드기는 1,160마리로 최근 3년보다 10% 줄었지만 5월부터 참진드기의 발생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주로 5월에서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